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기업 유니트리가 개발한 사족 보행 소방 로봇이 화염을 향해 소방수를 분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화재 진압 로봇이 화재 현장 코앞까지 접근해 소방수를 뿌리거나 연기 속에 고립된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중국 기업 유니트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불이 난 현장에서 인간 소방관과 함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첨단 소방 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유니트리가 공개한 소방 로봇의 작동 동영상을 보면 겉모습과 덩치는 대형견과 비슷하고 길쭉한 몸통과 네 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사족 로봇은 사람이 빨리 걷는 속도로 지면에서 이동하고 평지는 물론 45도 각도의 가파른 계단도 오를 수 있습니다. 움직임은 무선 원격 조종으로 통제됩니다. 이 회사는 자신들의 소방 로봇이 강력한 소방수 분사 능력이 있어서 엉덩이 부위에 소방호스를 연결하면 초당 40리터의 물을 머리 부위에서 뿜어내며 소방수를 최대 60m 거리까지 뿌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방 로봇을 화염에 최대한 바짝 접근시킨 뒤 소방수를 퍼부으면 화재 진압 속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회사는 자신들의 소방 로봇이 소방수 분사 외에도 연기가 가득한 건물 안으로 진입한 뒤 구조를 기다리는 시민을 찾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홍보했는데요. 이 소방 로봇 동체에 열감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 이를 통해 자욱한 연기 속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의 체온을 감지하고 사람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 건물 밖 소방관들에게 알릴 수 있다는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유니트리는 자신들의 로봇 덕분에 진화장비 현대화 관점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물론 이런 로봇을 활용하면 고온에 장시간 노출로 인한 인간 소방관의 부상 위험도를 줄일 수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회사가 홍보한 대로 이 모든 임무를 로봇이 수행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화재 상황은 결코 이상적이지도 예측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연출된 영상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 전역에서 대형 화재 참사가 연이어 발생해 소방 로봇 개발 회사를 무한하게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의 한 아파트 단지 폭발 사고 현장입니다. 한낮에 갑자기 아파트 단지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폭발로 17명이 다쳤고 그 가운데 4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중국 SNS에 올라온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아파트 1층 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인접 가구의 유리창이 검게 그을린 채 깨져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전에도 랴오닝성에서 대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랴오닝성 공안당국은 불이 시작된 호텔 2층 식당에는 가스배관이 없었다며 담배꽁초나 전기압선 등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랴오닝성 호텔 화재의 피해자는 사건 당일 이후 계속 늘어나 최소 22명이 사망하는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호텔 관계자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소방차 22대와 소방관 85명 등이 즉시 출동했고 20여 분 만에 화재는 진화되었지만 연기와 화염으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공안당국은 식당 내 가구와 내장재가 인화성이 높았고 외부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안쪽으로 번져 식당 손님들이 대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하자 시진핑 국가주석은 특별 지시를 통해 부상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빨리 원인을 찾아내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건축물의 어지러운 구조와 안전불감증 그리고 제멋대로 설치된 가스시설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대단한 소방 로봇이 나와도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더구나 시진핑 주석이 직접 화재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중국에서는 최근 오히려 화재 발생 빈도가 늘었습니다.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에 있는 아파트에서 폭발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주거단지가 폭격을 맞은 듯 화염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주차된 차량에도 불이 옮겨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이 무너지고 건너편 유리창이 모두 깨졌을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주민들의 보금자리며 자가용까지 모두 타고 앙상한 뼈대만 남을 정도로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하루 전에는 랴오닝성 랴오양에 있는 작은 식당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점심 손님이 몰린 시간이라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22명이 불길 속에 갇혀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에는 2층 또는 3층 건물의 창문과 문에서 거대한 불길이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방 라디오 및 TV는 몇 시간 후 화재가 진압됐고 생존자 수색이 끝났다고 전했으나 평소와 마찬가지로 화재 원인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랴오닝 성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인들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약속했다는 말만 언급했습니다. 식당 운영자는 당국에 의해 구금됐고 AP통신은 불이 식당 주방에서 발생했다면 중국식 프라이팬인 웍이나 허건엠비와 연관됐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사고는 2023년의 사고와 많은 부분 유사했습니다. 당시 중국 북서부 닝샤후이족 자치구 인천시 싱칭구의 한 바비큐 음식점에서 LPG 폭발로 인해 3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CCTV가 보도한 영상엔 식당 정면에 뚫린 구멍을 통해 가스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소방관들이 투입돼 현장에서 수색 및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식당 직원들은 폭발 1시간 전쯤 가스 누출을 감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PG통을 살펴본 결과 밸브 고장을 발견했고 이후 새 밸브를 사와서 교체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에도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중국 비상관리부, 주택도시, 농촌건설부 등 관리들이 급파되었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만 유사한 사고는 또 일어났습니다. 중국에선 유독 폭발 등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건축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때때로 있어 화재 발생 시에 탈출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의 대부분은 안전불감증 때문입니다. 이번 랴오닝성 랴오양에 있는 식당 화재 사건 직후에도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중대사고 예방을 지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벌어진 대형 폭발에 중국 최고 지도자의 말이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화재의 원인이 실화가 아니라 방화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대화재가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서 연쇄방화를 저지르다가 실형까지 받는 사건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여러 군데 불을 지르고 도피성 귀국을 하려 한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물건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이던 중국 국적 A씨는 지난 2월 중순 학교 기숙사 인근 흡연부스 등 5곳에서 물건에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흡연부스에서 이불과 노트를 태운 뒤 자택에서 추가로 서적 등을 가지고 나와 학교 건물 인근에서 잇따라 불을 붙였습니다. A씨의 방화로 대학교 건물 인근 임야 약 5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흡연부스에서 물건을 태운 건 사실이지만 학교 건물 근처에선 방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걸어간 경로를 따라 화재가 연달아 발생한 점, 불에 탄 노트에 A씨 이름이 적혀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흡연부스에 난 불을 끄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거지에서 물건을 다시 가져와 재차 방화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방화 다음 날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했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 공부하러 온 학생이 이처럼 방화를 저질렀다니 이해할 수 없는데요. 한국에 더 이상의 피해는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